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설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제가 소설을 좋아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책이 몇 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20대 때 읽었던 공지영 작가의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였습니다. 그 후로 공지영 작가의 책을 빠짐없이 읽었었는데 이번에 나온 책을 읽으면서 그 전보다 더 단단해지고 조금 말랑해진 그녀가 느껴졌습니다. 누구나 힘든 십자가 하나쯤은 메고 가는 것이 인생이라지만 어찌 보면 범상치 않은 힘든 여정을 잘 견디고 헤쳐온 인생 선배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이번 책은 다정하게 읽혔던 것 같아요. 공감되는 부분도 많았고요. 공인이기에 겪어야 했던 비난들, 악상왕의 건강 상태, 경제난, 너무나 많은 힘든 일들에 매번 죽음을 생각하며 살았다는 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변사체로 발견되더라도 이상할 것이 없다. 나는 스스로 죽어도 될 이유를 30가지도 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어느 순간 나는 절벽가에 서 있고 누군가가 나를 절벽으로 밀었는데 생각해보면 그건 세상이었고 운명이었고 어쩌면 내 자신이었다. 그때 처음으로 절벽에서 밀리면서 내가 날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생은 기필코 우리를 절벽으로 민다. 그때 우리는 선택을 할 것이다. 추락할 것인지 날아오를 것인지. 살다 보면 우리는 모두 다 벼랑에 한 번쯤은 서게 되죠. 지금 절벽에 서 계신 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저자의 이야기라 생각해서 준비해봤습니다. 공지영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펴낸 곳은 위즈덤 하우스입니다. 인생의 좋은가 나쁜가의 문제는 결정의 시점을 어디서 잘라 바라볼까의 문제일 뿐이다. 그때 내게 내 생은 많이 나빴다. 내가 불행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내 생은 참 좋다. 지금 내가 행복하기 때문이다. 어느 시점에서 돌아보느냐에 따라 삶의 색깔이 바뀌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지막 순간 인생을 잘 살았다고 생각하고 죽기 위해서는 죽는 순간까지 어떻게든 행복해야 하겠지. 마지막 순간에 이게 뭐야 이러기는 싫으니까. 텅 빈 집의 이 고요를 음악으로도 방해하기 싫어 고요 속에서 술을 꺼내왔다. 나한테 좋은 상을 주고 싶어서였다. 선물로 받았는데 아끼고 마시지 않던 토스카나산 2005년 와인을 땄다. 너무 행복해서 안주 따위는 없어도 되었다. 식전에 성호를 긋고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말이 절로 나왔다. 삶이란 신비한 챕터를 한 장 더 넘깁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역경을 주셨던 것, 고통을 주셨던 것, 오르셨습니다. 이제야 저는 겨우 약간 어른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는 지리산으로 날아갔다. 네, 많은 시련들을 이겨내고 마음의 평화를 갖게 된 공지영 작가는 과거에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책을 읽으면 희한하게도 그 안에서 답을 찾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행복해지는 방법, 내적 치유, 내적 평화에 도달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책을 수백 권을 읽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훌륭한 분들의 행복해지는 비결이 아주 단순한 몇 가지 단어들로 수렴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지금, 여기, 그리고 나 자신. 이 세 가지입니다. 오늘은 나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중에서도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과 친해지는 법에 관한 작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은 아무리 피하려 해도 여기저기에 박혀 있었다. 마치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음식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나 자신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명제는 설사 지금이 사라지고 여기가 사라진 후 우리가 죽음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서 있다 해도 마지막까지 지켜야 하는 명제라고 훌륭한 분들이 그랬다. 나는 생각했다. 그런데 어떻게 나 자신을 사랑할래? 그건 아무데도 쓰여있지 않았다. 나 자신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일단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 말고 내 스스로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에너지는 어디에서 오는지. 미국 최대의 지성인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스캇 팻 박사가 정신과 담당의로 일하면서 통계를 얻어낸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하나를 적어내라는 실험을 했다. 대다수 비슷한 답을 내게 되는데 여기서 미묘한 차이가 발생한다. 그것은 나 자신이라고 쓴 사람들과 나의 자존심이라고 쓴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둘 중에 하나가 가장 소중한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를 희생할 수 있다. 즉, 내 자존심이 가장 중요하다면 어떤 순간 나는 내 자존심을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어쩌면 이 회로에 익숙해 있다는 것이다. 거꾸로 나 자신이 중요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 자존심을 가끔은 내려놓기도 한다. 수많은 위인들이 역경 속에서 이런 식으로 자신을 지켜왔다. 수많은 부모들이 일터에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 자신과 나 자신이 사랑하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자존심을 미루어 두며 살아왔다. 아무튼 좋은 것은 다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매 순간 나 자신에게 묻곤 했다. 이건 내 자존심을 위해서인가? 내 자신을 위해서인가? 사랑할 때 우리는 한 사람의 따뜻한 눈빛 하나로 적대적인 무리의 살벌한 눈초리에 담대히 맞설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한마디 친절한 말로 산더미 같은 증오를 이길 수 있다. 한마디 말과 따뜻한 눈빛. 설사 이 세상 누구도 내게 그런 걸 주지 않는다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가 나에게 주면 되지 않는가. 나를 가장 사랑하고 있고 사랑해야 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나이므로. 그 따뜻한 위로를 오늘 당장 나에게 주자. 저자는 우선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쳐다보며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너를 정말 사랑해. 라는 말로 나를 사랑하는 연습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닭살이 돋고 우습기도 했지만 15년 동안 매일 연습을 해왔다고 합니다. 더불어 이 연습을 하는 동안에는 아주 작은 말이라도 나 자신을 비하하는 말은 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했다고 하네요. 예를 들면 실수를 하고 나서 내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내가 하는 일에 운이 따를 리가 없지. 이런 말들을 의식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신기하게도 6개월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마치 병세에 차도가 있는 것처럼 혹은 헬스를 열심히 했을 때 근육이 생기는 것처럼 뭔가 느껴지는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나를 사랑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생각해내다 시도해온 것들이 있는데요. 비록 사랑하지는 못해도 귀한 손님처럼 잘 대접해주자였다고 합니다. 저자는 아침에 일어나 기본 화장도 하고 그날 기분에 따라 가장 예쁜 옷을 찾아 입고 드라이도 한다고 합니다. 아우 번거롭게 그걸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하시나요? 며칠 감지 못한 머리로 산발을 하고 무릎 나온 추리닝 바지를 입고 집 앞 슈퍼로 뛰어가 급한 물건을 사올 때, 친구 결혼식에 가려고 전날부터 정성껏 머리를 자르고 옷을 차려입고 나섰을 때, 언뜻 거울에 비친 나. 누구를 더 사랑하기 좋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아이가 있다면 아침에 일어나 예쁘게 머리를 빗기고 알맞게 좋고 편안한 옷을 입히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대상이 이제 나니까 나에게 좋은 옷을 입히는 겁니다. 사실 여자들이 어쩌다가 옷장에서 옷을 꺼내 입었는데 예쁘고 잘 어울리면 도로 벗어놓기도 하죠. 저 또한 그럴 때가 종종 있거든요. 이건 다음에 약속 있는 날 입어야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요. 이런 저를 보면서 제 후배가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언니, 특별한 날은 따지고 보면 별로 없어. 오늘이 가장 특별한 날이야. 저 옷들 언제 다 입으려고? 저자 또한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다음 주 인터뷰에 입어야지 이런 생각들이요. 그런데 이제는 태도를 바꾸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그리고 나 자신의 명제를 생각해서요. 이렇게 5년 동안을 하면서 자연스레 살이 빠지기 시작했고 표정이 변하기 시작함을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자가 수도원을 방문하는 동안 감동적인 것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수도원들의 검소함과 깨끗함이었다고 하네요. 일반인들 같으면 이미 내다 버렸을 만한 가구들을 반짝반짝 윤인하게 닦아 쓰시는 모습에 약간의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부잣집을 방문했을 때 엄청난 고가의 가구들이나 대리석으로 치장한 집이 발산하는 아름다움보다 더한 아름다움이었다. 마음을 닦기 위해 처음 절에 들어가면 왜 빗질부터 시키는지 이해할 것 같았다. 나는 청소를 시작했다. 나는 나를 사랑해야 하기에 마치 귀한 손님이 오시면 집을 치우듯이 나를 위해 집을 치웠다. 그렇게 나를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하자 또 변해야 할 일이 있었다. 먹는 것에 대한 문제였다. 첫째로, 아무렇게나 통 속에 음식이 담긴 채로 꺼내 먹지 말자고 생각했다. 둘째로, 서서 대충 먹는 일을 하지 말자고. 셋째, 가장 아름다운 식탁에 나 자신을 초대하자는 것이었다. 몇 번의 고비가 있었지만 가장 유의해서 지켰던 철칙은 음식을 먹을 만큼 꼭 접시에 담아 먹자는 것이었다. 영혼을 정화하기란 너무 거창하고 어렵고 나를 사랑하는 것도 닭살도다 어렵지만 청소하고 음식을 덜어 먹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네, 가만히 보니 저자의 나를 사랑하기의 연습은 의식주에 의거하여 시작이 되었네요. 모든 일들이 그렇듯이 가장 사소한 것들이 결국엔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해결해주고 그런 습관들이 이어져 큰 일을 이루어낸다는 것은 어쩜 이 우주의 법칙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육체는 우리 마음의 집이다. 우리 집은 나라는 사람의 육체이다. 나는 마음과 나라는 존재의 어려움은 놔두고 육체와 집을 아름답게 하는 일을 먼저 시작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일어나자마자 잘 씻고 나 자신을 아름답게 꾸몄던 그 일. 뜻밖에도 이것은 나의 생활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어느 날 저자는 스스로의 자존감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꽤 오랜 시간이 걸렸죠. 다음은 몸이었다. 갱년기 비정상적인 식욕으로 하루 종일 식욕과 싸우던 극심한 고통 속에 10kg 불어난 몸과 늙어있는 얼굴을 보며 저자는 한 번뿐인 내 인생 이런 식으로 살다 죽기는 싫다. 나를 사랑하기로 결심한 대로 전신거울 앞에서 괜찮아
아름다워. 살찌면 어때? 누가 뭐라든 내 눈에는 네가 아름다워. 힘겨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했다. 그리고 생각했다. 나는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다. 내가 마르든 살찌든 나는 이제는 나를 사랑하니까. 세상에는 장미도 있고 채송화도 있다. 누가 더 아름다운가? 다리가 긴 사슴과 다리가 짧은 웰시코기 강아지가 있다. 어느 것이 아름다운지 누가 말할 수 있는가? 나는 나 자신으로 아름다울 뿐이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모든 것이 변했다. 이제 와서 너를 사랑해 같은 닭살 돋는 말을 하는 것이 과연 미친 짓이 아닐까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는 조금은 다른 삶을 살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 끝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했다. 아인슈타인이 한 유명한 말대로 매일 똑같은 일을 하면서 결과가 달라지기를 바라는 것은 미친 짓이니까. 고민을 상담하러 온 저자를 찾아온 후배에게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연습이 필요하지 않은 중요한 일들은 없어.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조성진도 연습하고 BTS도 하는 그 연습이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매일 빠지지 않고 꾸준히 연습이 필요한 일이야. 울어도 돼. 약해도 돼. 네가 괜찮지 않아도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그러니까 노력은 해야지. 살아보니까 세상에 나쁘기만 한 일은 없어. 모든 일에 있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은 마치 하루 동안 밤과 낮이 있듯 있는 거야. 하지만 결국엔 말야, 둘 다 나쁘지는 않아. 다만 생각을 조금 바꾸면 좋지. 부디 오늘 무슨 수를 써서라도 행복해지기를. 얼마나 슬펐고, 얼마나 울었고, 얼마나 외로웠고, 얼마나 아팠는지 간에 오늘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행복을 만끽하기를. 그래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